레고 피규어를 이제 주로 수집을 하고 있고요. 관련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다른 종류의 피규어도 가끔씩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규어가 한 4c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디자인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이제 크기감만 보고 이제 이 물건을 판단하다 보니 좀 가치가 잘 전달되지 않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이제 크게 당겨서 잘 찍으면 좀 색다른 모습이 나올 거라고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피규어 사진으로 연출했던 사진을 봤을 때 비로소 좀 생동감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비록 플라스틱 조각이긴 하지만 영원히 좀 기록하고 소장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전 되게 크다고 봤었습니다. 특히 피규어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피규어가 좋았던 이유는 얘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우울했었거든요. 사물보다도 못한 제 모습을 보니 조금 우울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했고 이렇게 기분 좋아졌던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하면 서로 이제 잘 소통도 할 수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 이제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피규어 수집을 하고 있고 브랜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조더코 아카이브입니다. 보시다시피 덕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덕후덕후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고 덕호라고 이제 누가 불러줬는데 그게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건축가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들었던 단어들 중에 이제 아카이브라는 게 수장고, 기록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만의 무언가 기록을 하면 그것도 시공간을 이렇게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더코 아카이브라는 조금 긴 네이밍이긴 하지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15년 말 정도에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피규어를 모았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너무 그냥 이유 없이 우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쇼핑하다가 눈에 띄게 그냥 피규어가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한번 주문해봐야겠다. 이제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생각나다 보니까 뭔가 재밌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른답게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뭔가 수집을 했던 것 같아요. 피규어를 한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언맨을 이제 너무 좋아해서 1부터 85까지 다 영화 스토리상에서 보면 처음부터 막 멋지게 나왔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그냥 깡통 그런 캐릭터였는데 이제 디벨롭이 되면서 이제 85까지 가는 이 영화적인 서사가 있는데 이 11년짜리의 영화를 이제 피규어로 저는 이제 모은 거죠. 건축회사도 다니고 건축회사에서 이제 얻었던 경험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콘텐츠를 기획하거나 0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여러 회사들도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려서 강제 창업하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는. 캐릭터 사업을 많이 하는 이런 광고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캐릭터들마다 다 각자 개성과 독특함이 있다 보니까 자연이랑 같이 합성해서 연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광고주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연출법으로 이제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슈퍼히어로를 좋아했고 영화 인물들도 좋아했고 그리고 그런 관심 기반들을 일반 대중들한테까지도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규어 사진까지 만드는 걸로 컨셉트를 잡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 친구의 이제 와이프 분인데, 이제 두 친구가 이제 취미생활로 스킨스쿠버를 이제 하는데,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그 두 분의 활동이 되게 즐거워 보였습니다. 되게 당당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피규어 사진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이걸 선물 받으신 그 당사자도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실내 촬영을 시작을 하고요.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소품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주변들을 이렇게 좀 꾸미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얼굴 표정이기 때문에 얼굴에 항상 초점을 먼저 맞춥니다. 다음으로 찍을 거는 이제 안중근 의사인데, 이 피규어가 어쨌든 위아래 이렇게밖에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딱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역동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 팔을 이제 분리를 해서 멋있는 포즈로 총을 겨누는 장면을 이제 찍을 건데, 경직된 포즈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뭐 팔다리를 좀 분해를 해서 실제 사람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한다거나 날아간다는 모습, 이런 포즈를 취해서 좀 사진 연출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그 카타르 월드컵 같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는데, 거기에 태극기에서 적혀있던 그 말 중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은 마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유관순 열사분들도 그 시대 때 나라를 위한 마음이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을 과거 역사 인물이랑 현대 인물이 이렇게 만나서 함께 있는 상상을 하는 것도 이 피규어 사진이 할 수 있는 재밌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현대인과 역사인이 만났을 때 한 모습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가끔씩 이제 포토샵으로 하지 않고도 야외에 있는 그 분위기 활용해서 찍을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근처 공원에 나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찍고자 하는 그 인물이 옛날 배경이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 찍었을 때가 좀 더 잘 어울린 경우도 많아가지고 직접 바위나 뭐 주변 산책길 근처에서 이렇게 찍기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순신 장군이 겨울에도 전쟁 대비하기 위해서 어무 보러 나가는 컨셉일 수도 있겠네요. 뭐 아주 화려한 전투 장면 이런 건 아니지만 혼자 있었을 때 뭐 고뇌하는 뭐 그런 순간도 이제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는 거죠. 아무래도 훨씬 더 자연스럽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햇빛조차도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피규어도 주변 사물과 이렇게 크게 동떨어지지 않는 크기들이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잘 어울릴 겁니다. 지금은 저도 혹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장을 찍어놨는데 한번 이따 편집했을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야외 촬영했던 이제 세종대왕이랑 이순신 장군도 있고, 실내 촬영한 이런 컷들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걸 다 편집하지는 않고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제 주로 확인하는 건 이 경계선들이 이제 또렷하게 잘 나온 거랑
이 눈, 코, 입이 잘 나오는 거 이거 위주로 이제 먼저 확인을 합니다. 약간 눈이 내리는 그 모습을 저는 이제 연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눈 가루들을 주변에 좀 더 뿌리는데, 촬영했을 때는 이제 햇빛이 뒤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밝게 이제 해줄 겁니다. 얼굴색도 이제 화사해지고, 그러면 밝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랑 적용했을 때랑 좀 분위기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죠. 네, 제가 지금 아까 야외에서 간단하게 촬영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뭐 인스타그램 컨텐츠에 맞게 이런 분위기를 살릴지는 이제 선택하는 문제여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외 촬영 같은 경우는요. 꼭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모든 우리가 감탄하는 예술품들은 디테일로 결정된다고 저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 전공하면서도 진짜 아름다웠던 건물들이나 공간, 장소들은 그 디테일 하나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때문에 저도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진 찍을 때 많이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보통 작업했을 때 거의 만족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건 반쪽짜리 만족인 것 같고, 이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걸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년간 이제 이미지들을 연출을 하고, 관련된 글도 쓰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브랜딩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브랜딩은 결국에 한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자유롭게 해석을 해서 표현 하나의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또 재밌는 걸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